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간연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때도 어려웠죠. 예, 맞습니다. 2회 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볼면서이들 많이들 얘기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1번, 피레시스템, 건물을 보호하는 피레시스템이죠. 피레 레벨인데 여기 보면 등급을 원래 1, 2, 3, 4 이렇게 등급을 나누죠. 그 등급을 나눌 때에 그때 매시라든가 인하도선, 그 다음에 거리, 길이, 등급별로 다 따지거든요. 그 1, 2, 3, 4, 4등급이 이제 우리가 일반 아파트고, 그 다음에 1레벨이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원적 발전소?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2레벨이 전화국 같은데, 3레벨이 그 다음에 3레벨이 전화국, 그 다음에 2레벨이 위험시설, 그 다음에 1레벨이 원적 발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만큼 법이 센 거죠. 근데 그걸 적용하는 게 있고 적용하지 않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회전구치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 반지름, 그 다음에 인하도선 간격, 이역거리, 체육 이 네 가지는 그 레벨에 따라서 레벨 등급 레벨에 따라서 간격을 둬요. 설계할 때. 나머지 네 개는 간계 없습니다. 간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위에는 등급의 간계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 나머지 밑에 네 개는 등급에 관계없이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하신 거고요. 요거는 최소 두께 0.5mm죠. 요 정도. 그다음에 접속 도체의 최소 치수 이건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피리어시스템의 재료 및 이건 철이나 알루미늄, 알루미늄 구리 쓰는 거고 등전이 본딩은 수도관 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건 등급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ALTS는 자동화 전환 계획이죠. 이건 이제 ATS와 비교해서 나눈 건데 이런 거죠. 약간씩 말이 달라요. 그죠? 변전선이 없고 이해선주 주전원 정전 시 다른 전원을 절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나왔을 때 약간씩 많이 달라요. 뭐냐면 이제 투터인이 두 라인이 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오는데 자 여기 이제 평소 남바 1라인이 있고 남바 2라인이 있는데 평소 때는 이제 얘가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라인. 예비전원이 아니라 예비회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회로 또 주회선 얘가 고장내면 따당하고 다른 예비회로로 전환시키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회선 중 주전원이라고 되고 또는 주회로 정전 시 다른 전원 또는 다른 회선으로 절취하는 계획을 얘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자, 요게 좀 헷갈렸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154 63상에서 알루미늄 전선이 있고, 지름, 그다음에 성간거리가 이렇게 400cm가 있다. 온도가 30도일 때, 코로나 인계전압, 코로나 손실 등 피크에 구하셔. 단, 날씨계수 등등이 있다. 1이고, 날씨계수가 1이고, 표면계수. 기압이 760mm 순이고, 25도일 때를 얘기한다. 그때 1도가 1이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기압을 따질 때 25도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20도라는데, 표준온도. 근데 여기 온도는 30도라고 했습니다. 자, 공기상대 밀도. 공기상대 밀도는 이렇게 배웠어요. 273도에다 플러스 온도에다가 0.386의 기압 B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데 요 0.386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760이 기본에다가 760에 따른 기압이 얼마고 그 다음에 곱하기 273도에다 온도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273도에다가 온도 T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T 제로 할게요. 그러면 760이고 자, 볼 때 요게 몇 도일 때? 얘가 20도일 때, 몇 도일 때? 즉, 760mm 순을 기본으로 해서 25도일 때 밀도가 1이다라는 얘기는 얘는 20도일 때, 몇 도일 때? 20도일 때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요걸 20도를 집어넣고 요 계산하면 요게 0.38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386에다가 요 기압을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20도를 안 주고 몇 도 줬어요? 760, 25도를 1로 받겠다는 얘기는 얘가 25도로 받다는 얘기죠. 그럼 0.386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변형한 거죠. 단순하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760에
760이 기본인데 일기압당 760이잖아요. 근데 76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이라는 얘기고 그때 온도가 몇 도? 20도가 아니라 25도예요. 25도. 이렇게. 그러면 따로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0.386이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게 760이 여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온도가 30도가 되죠. 그러면 0.983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인계전압 24.3에다가 앞에가 이제 표면 계수죠. 0.85, 날씨 계수가 1이고 1, 날씨 계수, 표면 계수 0.85, 날씨 계수가 1. 요거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곱하기니까. 그러면 의미는 없습니다. 날씨 계수가 1, 표면 계수 0.85. 여기 돼 있네요. 여기 날씨 계수 먼저 나왔는데 저는 일단 표면 계수 원래 많이 쓰는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전압이 0.983. 그 다음에 여기 직경. 지름이 1.6cm. 보통 이제 지름은 cm를 보통 기본으로 하고요. 로고 10에 R분의 D죠? 1.6을 2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400. 얘들 다 cm잖아요. cm니까 얘도 cm로 하면 되죠. 그래서 87.679, 따라서 87.68kV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 손실, 이거 피크식이죠? 공기 상대 밀도의 주파수의 25에다가, 원래 요거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 노트에다가 R 곱하기, D분지야.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원래 우리가 배울 때 D분지 R인데, 단지 이거 반지름이죠. 반지름인데 지름 나오면 2 나누니까 2가 내려오죠?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에 상전압, 대지 코로나 인계전압에다 마이너스 소승인데, 그 다음에 주파수가 60이고, 아까 지름이 얼마? 1.6mm. 아니면 뭐, 2 안 들으려면 1.6에 0.8로 되고요. 2 나오면 되고, 1호사니까 누3 나오면 되고, 그럼 코로나 인계전압 금방 구했고, 마이너스 소승하면, 그러니까 단위도 여기 안 줬잖아요. 단위 줬나요? 안 줬죠. 코로나 손실. 이게 뭐냐면, 1kW당 1m당 1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단위도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셋째째 반응하니까 0.01 이렇게 나오는데 단위도 때문에 많이 틀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대학에서 또는 이제 저쪽 어디야 발승배정 교수에서 이제 쉬운 문제는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 대학에서도 가끔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힘들어했죠. 자, 요거 K시 규정이죠. 등전이 본딩이다. 자, 여기 보면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구리는 접지, 등전이 본딩 도체 몇 스키 하죠? 6스키 하죠? 알루미늄 몇 건 16이고 철은 50이고.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 필기할 때도 많이 배웠고요. 자, 다만 주 접지단제에 접속하기 위한 보본딩 도체의 단면적 구리 도체 몇 스키야 또는 동동한 초월수다. 최대 얼마? 그치, 25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K시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도 우리 필기할 때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6번 100V 20A 단상 전력계가 있다. 간연도에서 서너 번 나왔습니다. 20회에 대해서 40.3호가 있다. 20A고 오차가 2%라 그랬어요. 오차가. 자, 그러면 오차율은 창값의 측정값 빼기 첨값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측정값을 알 수가 있어요. 측정값 뭐냐면 TK에다가 3600N 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죠. 요 계량기가 읽은 게 측정값이잖아요. 그러면 T가 시간이고 메시가 40.3 개수가 1000 3600 곱하기 회전수가 20 하게 되면 얘가 1.79kW가 나오네요. 자, 오차율이 얼마죠? 0.0이죠. 참값이고 측정값이 1.79 에다가 빼기 T 하면 이 T값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면 같은 거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 T값 구하면 되죠. 한 번 더 쓸까요? 요거는 0.02에다가 T에다가 1.79 빼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면 이제 플러스 1 되고 요거 잘 바꿔서 찬값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1.75가 나오죠. 간연도에서 이거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7번. 전인덱 시험 생각보다 은근히 나오죠. 여기 공칭전압이 있고 최대 사용전압인데 항상 우리는 뭐다? 최대 사용전압을 기본으로 한다. 가끔 헷갈리는 게 전인덱 시험 하는데 만약에 이제 최대 사용전압이 최고 사용전압이 가끔 최고 사용전압이 154라고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이거는 170을 안 하고 154를 하겠다는 거예요. 최고 전압, 최대 전압을. 그럴 때 여기에다가 0.72배 곱했잖아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het갈리는데 이거는 154를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 개 줬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6,900, 7,000V 이하잖아요. 그럼 얘 몇 배? 1.5배. 그죠? 6,900, 1.5배. 둘 다 다중접지니까 둘 다 0.92배죠? 누구의? 요놈의 각각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최대 전압이 기준이라는 거. 자, 8번. 물의 답하시오. 이것도 간여원들이 몇 번 풀어왔던 문제입니다. 자, LA는 우리말로 피레기, 기능과 역할을 간단히,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 뭐, 뇌졸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그리고 기계를 보호한다. 아니면 이상전압을 억제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능 조건 4가지를 쓰시오. 항상 얘기지만, 충격 방전 개시름이 낮을 것. 그죠? 두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름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한 전압은 낮을 것. 네 번째,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할 것.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방전 내ring이 좋고, 그 방전 내ring은 내다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속류 차단을 우수하고, 뭐, 방전 내ring이 우수할 것. 동작 특성이 우수할 것. 그런 건 다 기타 등등이니까.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여기, 어디가 없네요, 여기. 자, 했고요. 입력 환산의 둘째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등밀 효율인데, 자, 요거 그대로 또 했던 거죠, 1번이요. 여기 효율이 얼마? 100%.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100%고, 그 다음에 역률은 여기 있네요. 80%고. 그죠? 그 다음에 입력 환산할 때 여기 수용률을 줬지만은, 그죠? 수용률 줬지만은, 여기 입력 환산할 때 수용률 적용 않죠. 수용률 적용하는 것은 수용률 적용 후, 또 적용값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설비용량 350에 효율 100%, 역률 얼마? 0.8 하면 되죠. 그 나머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되고 나중에 여기 소개, 합하라는 얘기죠. 비상동력에 대해서 요 합하면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소개가. 2번. 단산번호 2번에 TR2의 적정 용량 얼마인지 알아. 여기 구했잖아요. 여기 입력 환산값 한 다음에 일반 아마 여기 보면 TR2가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 전등 전력 뺀 나머지 요거 나온 값, 그죠? 요거 나온 값하고 요거 합친 게 요놈이죠? 요걸 합쳐서 변압 용량 구하라는 얘기죠. 단지 수용률을 줬으니까 수용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얘기지. 부동률 얼마? 1.3. 구한 다음에 15% 열을 주는 얘기고 변압 용량 줬고요. 그 다음에 접지선의 굵기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했던 문제니까 보겠어요. 자, 1번. 피레기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또 뇌전류 방전 시 뇌전류로부터 대지에 방전하여 또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대지방 또 이상전압을 내습이란 말 써도 안 써요. 내습 쳐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방전하고 기계 구분 또는 뭐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속률 차단한다. 굉장히 말이 많죠. 다양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400.5 나머지 동력 요거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적용해서 합쳤더니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62.5. 변압기 용량입니다. 아까 변압기 TR2죠. TR2는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만 한다 그랬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당연히 수용률을 곱해야 되죠? 여기다가 수용률을 곱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831점에다가 여기 수용률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얘네들은 역률 다 나눈 거예요. 효율 역률로. 그죠? K부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공량 계산할 때 굳이 역률 들어갈 필요 없죠. 또 요거 합치니까 62.5니까 그때 수용률 1이고 부중률 1.3이고 여유율 15% 여준다 했어요. 1.15 곱하면 되죠. 그랬더니 385.73이니까 고로 400짜리 갖다 선정하면 됩니다. 아까 표 줬죠?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몇 번 풀어보기 때문에 금방 쭉쭉 나가지만 반복해서 그래도 풀어보시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합칠 때 여기 지금 합쳤잖아요. 합쳤는데 지금 역률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역률이 이게 역률인가요? 헷갈리네. 역률이 같은데 어떻게 합칩니까? 역률이라고 봅시다. 어떻게 합칩니까?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기존도 이렇게 푸시고요. 역률이 다른 경우 합칠 때는 유여분과 무여분 나눠서 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풀면 되고 기존에는 용량 계산할 때 발전 용량 계산할 때 그냥 합쳐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건 내가 또 전에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2차 측의 변압기 TR2 2차 측의 접지선의 접지도체 굵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때 S는 어떻게 되죠? K에다가 I제곱 T가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전류는 사고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된다? 20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를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전류를. 자, 전류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전류가 변압공량이 400이니까 I2는 2차 층이니까 누산 곱하기 380에 그렇죠. 변압공량이 400. 그래서 계산이 607.74A 나오고 따라서 요게 607.74니까 곱하기 20을 하니까 그렇죠. 20배 하니까 12,153.8 따라서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사고전류 12,153.8 집어넣고 시간은 0.1초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수는 얼마? 143 집어넣으면 26.88이니까 고로 아까 전선 굵기 좋죠? 35스키아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정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9번 같은 문제도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전에는 832 위에 있고 이번엔 700 아래에 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바뀌는 게 맞아요. 전에는 하면서 그림이 좀 약간 잘못됐었지, 그죠? 원래 밑에가 위에가 넓으면 역삼각이 되잖아, 그죠? 그때 간연도는. 저분이 무슨 얘기하나? 그거는 이제 그때 문제를 안 봐서 그래요. 17년도인가 18년도에 문제인데 여기에 8.3이고 7.3이 역삼각이 되잖아.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으니까. 그러니까 성광거리가 이제 비정삼각별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광거리 구할 때, 자, 이렇게죠. 그러면 요놈의 제곱이 요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놈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요놈의, 그쵸? 요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요놈 하면 요놈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삼각거리 3개를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등가것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지우고, 피타고라스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의 제곱이 요거 나오는 거죠. 따라서, 높이는 요거죠. 일단,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이는 8.6이고, 여기, 밑변. 요거는,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잖아요.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7.3에서, 이거 메타로 해도 돼요, 메타로. 7.3에서 6.7을 빼주면 돼. 어차피 요거 간격이 여기 간격과 똑같을 거 아니에요. 2배다. 그렇죠? 그러면 7.3에서 6.7 빼고 그러면 빼면 나오고 거기가 요거죠. 빼면 요 차. 여기 차. 그 요거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하면 8.6이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상태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높이가 일단 7.7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만큼의 차가 생기니까 요건 어떻게 나오죠?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되잖아. 그럼 요 차가 나오겠죠. 그러면 8.3 빼기 7.3에 제곱하면 7.7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죠. 이렇게 전체는 어떻게 해요? 높이는 이거하고 이거 합치면 되잖아. 그래서 7.7하고 8.6 미리니까 메트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3에서 6.7 빼주면 여기와 요 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8.3에서 6.7 빼주면 16.38 나왔습니다. 그래서 등가성공거리는 그쵸? 3개니까 3에 루트에다가 3개. 하나, 둘, 곱하기죠. 죄송합니다.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죠. 등가성공이니까 하나, 둘, 3개 해주면 10.3이 나온다. 그 다음에 4도체, 한상내 도체가 그린 것 같다. 여기 보면 도체가 4개죠? 4도체일 때 6승에다가 루트 2D죠? 그러니까 D가 얼마? 500mm죠, 500mm. 500mm면 몇 메타죠? 몇 메타예요? 메트 불었으니까 0.5m죠. 그래서 여기다가 0.5m 집어넣으면 0.56m가 된다. 그래서 4도체 때 6승만 찾으세요 라고 우리 필기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새삼스럽게 뭐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전력 필기할 때 다 노트 필기돼 있을 거예요. 이건 주교수님이 강의했을 거고요. 요거 11번 그림에서 이제 100MV짜리를 제한하게 해서 여기 용량이 이제 100MV예요. 그래서 한류 리액터 리액턴스는 몇 %냐? 단 20MV를 차단기 용량을 100MV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20MV로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약간 바꿀게요. 요건 10MV라고 할 거고요. 요것도 20MV로 요거 20MV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쵸? 케이블의 M을 바꾸면. 그러면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죠? 요건 다 20MV이고 요거 15%니까 요걸 어떻게 바꾸면 되죠? 현재 요 놈은 15%다. 용량이 얼마? 15MV인데 얼마를 바꾸고요? 20MV를 바꿀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용량이 기준 용량이니까 요게 1배, 2배가 되니까 요게 30%가 되겠네. 그 요 새끼만 30%가 되겠네. 그죠? 30%가 되겠네. 그러면 30% 됐고요. 그 요놈들도 어떻게 돼요? 요놈들도 요게 30%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30%가 된 거고 여기다 쓸까요? 30%가 된 거고. 그러니까 30 안에 3개가 그 얘가 볼 때 3개가 병렬이니까 일단 30을 3개로 나누면 되죠? 그럼 퍼센트 비넌스가 리액턴스 10%가 돼. 요 세 놈이 일단 10%고 요건 이제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10%에다가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총 나오는 거고요. 자, B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퍼센트 리액턴스는 차단기 용량은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P로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차단기 용량의 100의 균형 P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 자리에 뭐가 안 들어가면 되죠? 임피던스가 리액턴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퍼센트 임피던스가 리액턴스니까 그때 퍼센트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구하면 자, 차단 용량 얼마 한다 그랬죠? 아까 100MV 한다 했죠. 여기서 지금 써놨잖아요. 100MV. 에다 100에다가 균형이 얼마야? 2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퍼센트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세 놈은 10%가 나왔잖아요. 그죠? 10%에다가 더하기 얼마 해야 되죠? 그쵸? 10% 더하기 얼마 해야 20%가 나오는 거예요? 직렬이니까 요게 10%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바로 10%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 10%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위에 거 이거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일단은 20MV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20, 10이니까 20%, 20MV 기준이라면 2배 커지니까 30%가 되니까 합성 리액턴스. 여기 요 차단기 용량일 때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를 구해서 총 리액턴스까지 구하면 20. 여기서 요 차만큼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0% 된다. 나오기를 이게 해설만 이렇게 방대게 돼 있지. 별로 뭐 요건 비례식이니까 쉽게 풀 수 있다. 자, 12번. 삼상 부하 말단의 역률이 0.8. 지상이고 전압이 3,300이고 3,000. 여기서 요거 빼주면은 전압가가 얼마예요? 300V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전력을 구하세요. 저항과 리액턴스를 줬어요. 그 밖에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압가 강의는 V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잖아요.
자, 그러면 전압 강화는 300에다가 항상 반전압이 기준이죠. 3000. P를 구하라는 얘기고 정 R은 2. 에다가 플러스 리액턴스가 얼마? 1.8. 탄젠트를 얼마? 코사인사이니까 0.8이면 0.6이죠. 그래서 여기서 P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몇 킬로와트냐라고 했으니까 P 값 구할 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게 되면 268.66이 나온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건 다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이거 주 교수님이 했는데 모르겠네. 이게 좀 헷갈리네. 그죠?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주 교수님이 하면 더 좋은 거고. 자, 단상 220이 있다. 소비전력 60W짜리, 역률 0.9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개 하고, 소비전력 100W, 100열 등이 있다. 근데 50개는 가만히 60개 줬는데, 역률 마일이 없어요. 그럼 얘는 역률 얼마예요? 1로 봐야 되겠죠? 역률 1이니까 역률이 다르잖아요.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합치려면 어떻게 돼? 어차피 분기로 구하려면 그쵸? 설비 용량을 구한 다음에 그죠?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압에다가 16A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피상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용량이니까. 그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각각 계산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유효전력 60W짜리가 50개가 유효전력이 되는 거고 그쵸? 무효전력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P 탄젠트죠. 무효전력은 P 탄젠트 세타가 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P 탄젠트 세타도 되고요. 뭐 P 탄젠트 할게요, 그냥요. 그래서 P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P가 지금 60에다가 탄젠트가 역률 0.9, 사인은 1-0.9에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고 그게 50개니까 이렇게 나오죠. 백열 등등은 역률 1이니까 유효전력밖에 없죠. 무효전력 없으니까 빵이고 그래서 유효전력 합치면 이렇게 나오고 무효전력 그대로 나오면 9116.53V가 나오니까 요거를 VA니까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16A가 몇 개 필요하냐 하니까 전압으로서 요 전압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총 전류만 나오니까 16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20 곱하기 16 하면 2.5고 해서 16A 3회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좋은 문제죠. 간연도 몇 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지상 높이가 31m, 분당 12, 펌프 전등기였다. 효율 10%니까 이 개수가 10%는 얘기고 역률 100%다. 펌프 전등기 용량, 킬로와트 좋네요. 9.8로 할까요? 6.1로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9.8로 할게요. 9.8에다가 31에다가 12. 근데 얘는 초당이니까 60 나누면 되고 효율 0.65, 개수 1.1. 근데 역률 1이니까 뭐 신경 쓸 거 없고요. 했더니 102.82kW 나온다. 근데 V결선을 한다. 한 대 용량 구하라. 그럼 V결선을 이걸 커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V결선일 때 루트 3 곱하기 한 대 용량이고 또 물어본 건 또 뭐예요? 케이블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한 대 용량은 루트 3이고 근데 여기가 지금 102.82고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죠? 근데 물어본 건 케이블이니까 역률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59.36 케이블가 된다. 이런 건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자, 15번. 22,900이다. 길이, 주파수, 송전수가 있다. 이때 충전 용량 구하시오. 단 C값은 0.1이다. 자, 충전 용량. 보통 이제 C값 자체가 보통 Y걸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무 말 쓰면 델타가 다 Y로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오메가 C 2의 제곱이니까 3오메가 C가 되고 성관계를 누삼 나누면 되죠? 이렇게. 그럼 요거 지어지니까 오메가 CV 제곱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얘는 이제 이걸로 했죠. 이걸로. 어차피 얘하고 요거 지어지잖아요. 누삼에 제곱하니까. 그래서 KV니까 마이너스 3승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했었어요. 충전 전류 계산할 때하고. 그래서 오메가 CV 제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98.85고 충전 전류 어떻게 구하죠? 충전 전류? 충전 전류는 오메가 C고 전압 나오면 무조건 루트 3 나누려 했죠?
왜냐하면 얘도 y 결선됐기 때문에 C값 자체가 다 y로 됐기 때문에 누수함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충전전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델타 결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델타 결선을 대했을 경우, 델타 결선일 경우란 말이 나와요. 이때는 성관절과 상집이 같으니까 어떻게 계산하죠? 이럴 때는 3오메가 CV 제곱이 되죠. 왜냐하면 성관과 산이 같으니까 2가 V가 되니까 그죠? 누수함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죠. 16번 문제는 조금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1차가 6600, 2차가 210, 7.5짜리가 있다. 일단은 승합된 전압을 구하시오. 자, V 하이 볼테이지는 V 로 볼테이지의 1 플러스 건수비의 역수예요. 그죠? 자, V 로 볼테이지가 현재 6300입니다. 6300이고 1 플러스 건수비 역수니까 6600대 210이 됩니다. 계산하면 6545V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결선들을 완성하시는데 3상 V결선의 승합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상 변압기 2대가 아니라 3상 V결선 승합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결선 방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어차피 1차보다 2차가 높아지는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뽑아요. 물론 얘도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 일단은 얘가 이렇게 와요. 그렇죠?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온 다음에 얘를 연결할 때 봐봐요. 어차피 2차 측이니까. 원래 승합기는 뭐예요? 요게 승합되기 전이고 요게 승합 후니까 2차 측의 코일이 직렬로 플러스가 된 거죠. 그것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요걸 뽑아요. 그리고 이렇게 뽑아갑니다. 요것도 이렇게 연결해요. 그리고 이쪽을 먼저 볼게요. 이쪽을 보게 되면 요쪽과 요쪽은 여기서 지금 봐봐요. 이렇게 코일이 여기서 이렇게 요 코일에다가 요 코일이 플러스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 승합되기 여기 전압이 나갔고요. 근데 이쪽을 볼게요, 이제요. 여기도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걸 연결시켜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된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이 코일에다가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나간 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와서 여기 코일에다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변압기 사이 연결된 게 요놈이죠. 이쪽에도 이쪽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요걸 이렇게 딱 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단권 매력과 그림하고 달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승합등이 전이고 승합 후니까 자, 여기서 요거 플러스 시킵니다. 일단 요걸 이렇게 오고요. 요걸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걸 뽑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뽑고 일단 뽑은 다음에 얘도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하고 얘 사이를 또 뽑습니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일단 여기는 위에 거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변압기 승합되기 전에다가 올라와서 다시 2차 측이 플러스가 돼서 나가죠. 이만큼이 승합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와서 이렇게 여기 코일에다가 다시 요 코일이 다시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만큼 승합된 거고 얘와 얘 사이에 중성선이 만들어서
이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만이 삼상 부위결손이 된다라고 해서 좀 유념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혼주 방지판이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접지 않아도 됩니다. 주교수님이 할 거고요. 자, 18번 마지막 문제. 태양광 발전을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태양광 기사가 있는데 왜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우리가 이제 다 해주고 있어요. 선임들 같은 거 다 하고 있지만, 참, 이거 나왔을 때, 자, 볼게요. 직렬일 때는 보통 전압이 커지고 병렬일 땐 전류가 커지거든요. 전압 전류가. 보통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방된 단락 전류 같은 게 있고, 여기 보면 효율이 있고요. 사이즈는 1200이고, 그 다음에 폭은 500mm네요. 1.2m, 길이는, 폭은 5m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보면 돼요. 발생되는 총 전력량의,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모듈의 발전량 대 총 발전량을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전된 게 총 발전 용량이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에서 발생된 발전, 여기도 용량이죠. 제가 이제 급해서, 발전 용량에 대해서 이게 총 발전량이 같으면 다 나온 거죠. 그럼 모듈의 발전 용량 어떻게 구하냐 이런 거죠. 일단 효율은 15%입니다. 곱하기. 자, 모듈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1.2m 곱하기 0.5m. 사이즈에, 자, 몇 개가 있냐? 직렬이면 전압이 커진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전압도 발전용이 되는 거고, 병렬하게 되면 전류가 커진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일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양? 일사량. 면적당의 빛의 우리 단위 면적당 태양빛이 내놓은 일사량이 있어. 그게 우리가 와트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얼마란 얘기야? 일사량이 아무 말이 없으면 보통 1000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보통 얼마 준다? 1000을 곱하면 그게 와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 발전량, 우리가 전력의 맥시멈 값을 얘기하는데 그 총 발전량을 PM이라고 하겠습니다. PM, PP인데 너무 길어 글씨가. 그래서 P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PM은 어떻게 구한다? 다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0.15 곱하기 나머지 요 놈을 여기다 곱하면 된다. 그러면 900W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참고로 보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되죠. 이런 걸 왜 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사량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단위 면적당의 W라고 되어 있죠. 단위 면적당 내놓은 빛의 색인데 그 빛의 세기를 우리가 일사량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 단위 면적당 보통 1000을 기본으로 해요. 그래서 1000W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년도 이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난해한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풀어보시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